금융권에서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숫자와 지금같이 나온다면 1년 안에 100% 폭락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현역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는 업종이고 항상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따로 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이야기 말고 숲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맞다고 믿지 마시고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준비 없이 또 이렇게 하면 막 빠지는 것도 많고 쓸데없이 말하는 것도 되게 많아지던데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부정적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짜 폭락의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팩트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몇 가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워렌 버핏 잘 아시죠? 이번에 워렌 버핏이 델타와 항공주를 2월에 샀다가 4월 초인가 좀 팔았습니다. 이익 실현이 아니고 손절이었죠. 아주 미미한 돈이긴 합니다. 다 판 건 아니고 총 지분의 17%인가를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왕창 떨어졌을 때도 더 사지도 않았고요. 다른 주식을,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주식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 델타하고 이 항공주를 워렌 버핏이 팔았는 거는 분할 매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뭐 여하튼 근데 워렌 버핏은 제가 알기로 88년도에 블랙 먼데이 때부터 시작해서 91년 소련 어떻게 됐을 때, 그 다음에 99년도인가 98년도인가 IT 폭락했을 때, IMF 지나고 난 뒤에 2년이니까 99년도가 봅니다. 99년도에 IT 폭락했을 때, 그리고 2001년도 테러 났을 때, 빈라덴이 테러했을 때,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났을 때, 뭐 여하튼간에 어떤 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폭락을 할 때마다 다시 올라오는 시점, 그러니까 단기 시점에서 봤을 때 한 5%, 10% 올라오는 정도에 항상 대량 매수를 했거든요. 그때 막 샀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 사고 있죠. 개인적인 생각에 워렌 버핏은 이번 사태가 끝나고 2차 사태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델타를 포함해서 뭐 사우스 웨스트 코스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항공주들도 그때 조금 팔았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팍 팔고 난 뒤에 쑥 떨어졌다가 한번 뚝 올라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세게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는 빈번하게 많았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위태할 때 한 방 뻥 터지면 원인도 없고 답도 없이 왕창 떨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워렌 버핏을 그냥 주식 투자를 잘하는 할아버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정보력과 분석력은, 거기다가 인맥, 아는 회사를 통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회사들과의 인맥, 이걸 뭐라 그러나, 회맥이라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전혀 매수할 징후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불안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둘째로 중국 부채가 좀 높습니다. 중국이 심하게 흔들리면 미국이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이 흔들릴 확률이 좀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되게 복잡한데요. 지금 이걸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체감적으로 당연하던 듯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중국 경제와 미국 부동산 연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엄청 지루하고 뭐 긴 내용이라서 이거 할 엄두가 안 나는데요. 1시간 정도는 어려운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셋째로 JP 모건이 회사채를 팔아서 현금 보유를 했습니다. 이거 좀 되게 찝찝합니다. 이것보다 더 찝찝한 거는 JP 모건의 대주주가 워렌 버핏입니다. 버크셔 해스웨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인맥, 뭐 회사 인맥, 회맥, 하여튼 뭐가 됐든지 여하튼 간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좀 찜찜합니다. 워렌 버핏도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많은데도 주식을 안 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넷째로 여기다가 좀 더 찜찜한 것은 은행들이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만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JP모건처럼 현금을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다섯째로 그 다음은 한국 주식입니다. 저도 이렇게 바빠서 매일 보지는 못하고 그 이틀에 한 번꼴로 잠깐 이제 중간장에는 잠깐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한국 주식을 보면 외국인이 막 내다 팔고 한국인이 개인이 막 내리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현금을 더 보유하겠다는 의미가 강하지 않나 합니다. 선물을 많이 샀다고 그걸 주식에 그것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선물 옵션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산 거는 해지의 개념이 좀 강합니다. 선물 옵션과 주식의 해치 관계를 좀 공부해 보시면 외국인이 선물이 산 것은 비교적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이 주식을 마구 팔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의 미래를 좋지 않게 보든지, 아니면 둘째, JP 모건이나 그 워렌 버핏 그런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JP 모건이나 지금 미국 쪽에 있는 은행들처럼 현금 보유를 원하든지, 그러면 셋째, 내가 모르는 뭐 다른 이유가 있든지, 세 번째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여하튼 금융권에서 현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금융권에서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까 잠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도 지금 현금 보유량이 엄청납니다. 근데 주식을 안 사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라는 나무가 튼튼하고 하더라도 홀라당 다 탈 때는 답이 없이 같이 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잿더미 속에서 피하는 날 겁니다. 또다시 부동산이 항상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부동산은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제가 너무 지금까지 네거티브한 말씀만 드렸나요? 그럼 파지티브한 부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률을 가지고 실업 대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2천만 명이니 어쩌니 저쩌니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만 지금은 다 문 닫은 상태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 투고라도 좀 어떻게든 좀 팔아보려고 렌트비라도 내려고 종업원들한테 일하러 나오라고 하면 종업원이 안 나오려고 한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일하러 나오면 수렵수당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준 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 투고가 막 많아져가지고 서글프더랍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의 실업률은 별로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이 사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실업률은 바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사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실업률이 2천만 명 수준이면 무조건 다 같이 폭락으로 가는 거죠. 모기지 디폴트가 된 사람이 200만 명이라서 폭락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이거 요즘 전화만 하면 안 내게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디폴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그 디폴트들은 아주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그때 디폴트 되는 숫자와 지금같이 나온다면 1년 안에 100% 폭락합니다. 말 그대로 1년 뒤에는 은행 보물이 차고 넘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요 사태 끝나고 난 뒤에 나오는 실업률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요거는 다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떤 필드에 있든지 간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예측을 하기는 쉽지만 결과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을 기준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신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대처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더 할 말 없습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